최상병 특검법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이죠. 정확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경로에서 이 경로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나라는 게 주였는데 그제 공개된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본인이 8월 2일 날 세 차례나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12시 7분부터 12시 57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은 어떤 날이냐? 7월 31일 날이 그 사흘 전이죠. 이때 대통령이 안보 주재 회의에서 경로를 했다고 알려진 날이고, 그래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라고 알려진 건데 박정훈 대령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외압이다 하고 그냥 이첩을 했어요. 8명. 여기에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포함된 채로 혐의자에서 이첩을 했는데 그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통화 중에는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 당합니다. 자, 대통령은 왜 이때 전화를 했을까요? 만약 예.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 사실이 예. 최상병 특급 재의결하는 전에 예. 발표가 됐다고 하면은 저는 또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의롭게 예. 투표를 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하필 법정에서 공개된 기록인데 딱 그렇죠. 그날 예. 오여서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8월 1일 12시부터 1시 사이에 예. 세 차례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나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예. 진짜 국민을 졸로 보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핫바지로 보고 있다. 그렇죠. 핫바지 취급도 이건 너무 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들이 가장 진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 지금 언론 보도의 전화 이런 내용은 어디까지가 가짜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다. 자기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우즈벡에 가 있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이 아니에요. 이종섭 장관은 당시 우즈벡 출장 중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 그 우즈벡은 사실 과거에는 적성국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일반 폰을 사용했어요. 대통령께서 검찰총장부터 사용하던 일반 폰을 사용해서 전화를 했다. 이건 안보가 얼마나 무능한 대통령인가, 무지한 대통령인가. 저는 그걸 지금 우즈벡으로 전화를 하셨으면은 대통령의 전화이고 국방장관의 전화이면 북한, 러시아, 중국 전 세계가 다 도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무능한 안보 불감증의 대통령인가? 이게 더 화나요.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실도 미국이 도청하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비아폰을 쓰고 보안에 철저한 게 생명인데 우즈벡에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거기서 그럼 우즈벡에 있는 국방부 장관 호텔이 무슨 보안이 철저할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본인의 일반 폰으로 KT인지 SK텔레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폰으로 전화했다는 건 이미 새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전직 국가원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네. 100% 도청돼 있다. 이건 그럼 공수처에서 그때 뭔 통화가 있었냐. 이거를 이제 러시아 정보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좀 알려달라. 그럼 알려줄 수 있겠네요. 북한에도 보낼 수가 있겠죠. 북한이 우리 뉴스 보고 그때 내가 조합한 거 다 아는데 지금 다 나오는데. 아니 그래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 국군 통수권자가 뭐 전화를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로 변명을 하는데 왜 대통령께서 우즈벡에 가 있는 국방장관에게 비와폰이 아니고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함으로써 이 나라 안보 위기가 얼마나 전 세계에 노정시켰는가. 이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더 생각합니다. 크다. 예. 맨날 안보 강조하더니 이거는 이미 다 털렸다. 그렇죠. 요거는 그러면 나는 당시 이것 자체가 더 큰. 지금 야당이나 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측에서 알고 싶은 그날의 통화 내용을 북한은 알고 있다. 러시아는 알고 러시아는 알고 있다. 있다. 중국은 알고 있다. 음. 전 세계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과연 보수 안보를 가장 중시하는 국민의힘에서 보수층에서 보수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입 닫고 있는가?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렇죠. 이것도 입틀막 했는가? 예. 보틀막 했는가? 보도 못하게 틀어막아 예. 버렸는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가 더 크고 지금 현재 그 뭐 세 번 전화 이외에도 엄청나게 여러 사람하고 전화를 그렇죠. 했어요. 잠시만요. 그거 제가 의문이 네. 하나 더 들어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또 지금 박지원 의원님은 오늘부터 이제 의원이죠. 의원님은 청와대 비서실장도 했었고 국정원장도 했기 때문에 앞서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내용을 혹시 러시아나 중국의 방첩기관이 도청을 했다면 첩보기관이 도청을 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협상할 때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뭔데 야 니네 그 나라에서 그거 되게 논란됐었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의협했잖아. 그걸 압박하면 물밑에서 이건 뭐 가상이에요. 그것까지는 비화시킬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에 이런 얘기까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러나 뭐 외교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예. 그런 것은 자기들도 도청한 게 그렇게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분단 국가의 대통령은 국방장관은 가장 큰 문제가 안보 문제인데 해외 출장 중에 그러한 전화를 쓴 것은 아주 잘못이다. 아주 잘못이다. 그런데 왜 또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틀막 하고 있냐? 제가 오늘 이제 전직 국정원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크네요.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하다가 근데 최상병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예. 혹시 도청했나? 바짝 뜰 수 있잖아요. 네. 혹시 도청했나가 아니라 도청 당한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뭐 청와대도 도청 당한다. 예. 특히 사이버 이런 전쟁 문제는 최근에 이 대법원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 됐지만은 안 당한 것이 없을 정도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 있는 국방장관한테 비화폰 어디다 두고 자기 개인 폰으로 전화했다고 하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전화를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문제도 좀 심사숙고하게 알아들어라 이거죠. 우즈벡은 사실 이제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국가였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국의 국방장관이 우즈벡의 호텔에 있었다. 당신 아침 8시쯤입니다. 우즈벡 시간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청당하거나 그러고 100% 당하는 거예요. 이건 상수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첩보기관 사이에서. 국방장관이 그런 나라에 와 있고 특히 대통령하고 전화한다고 하면은 100% 도청하는 거예요. 그 도청을 해야 북한이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우즈벡이지 안 하면은 나라가 아니에요. 러시아나 북한은 일단 모르겠지만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 왜 안 해요? 북한도 하는 거지. 돈이 없고 기술이 좀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아니야, 북한도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갖췄습니까? 그러니까 해킹해 가는 거 보세요. 그러네요. 이쯤에서 북한이 대화자고 하면 이것도 괜히 안 보시셔서 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운영 방식, 즉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건 하나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보안에 무감했다라는 건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죠. 최상병한테는
엄정하고 예. 안보에 대해서는 무지무능하고 비화폰도 모르는 정신 나간 대통령이 아, 정신 나간 막 이렇게 쓰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잖아요. 예.